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7일 월요일 정호진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이미 귀향길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폭설이 예고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보다 눈이 많이 오진 않았어요. 서울에는 오늘 낮에 햇살도 비추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경기 북부인데요. 저희 고향이 지금 눈이 엄청 많이 왔다고 전화도 오기도 했습니다. 설 연휴입니다. 아마 설 마지막 오늘 방송일 텐데 연휴 전 마지막 방송일 텐데요. 오늘도 우리 서재영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 되십시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호진의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였습니다. 윤석열의 불법개혁 내란이 있은 지 54일 만에 검찰이 드디어 윤석열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제 피의자 윤석열에서 피고인 윤석열로 전환이 됐습니다. 주말 동안 굉장히 좀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이 구속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만 두 차례 모두 불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고검장, 지검장들을 소집해서 장시간 회의를 했고 어제 저녁 7시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기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법원에서 구속연장 지금 두 차례 불허한 거 관련돼서는 보완 수사 명분이 없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검찰은 기소만 가능하다라는 거였고 검찰에서는 예전에 조희연 교육감 관련된 선례가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는 불구속 상태였고 검찰이 그때 당시에 보완 수사 측면보다는 당시 압수수색 정도만 했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에 대한 무용 논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을 일단 차치하고 일단은 검찰이 윤석열 기소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좀 긴박한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법원이 특히 구속 연장을 불허했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아마 검찰에서 관련된 윤석열 구속 기소에 대한 보도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텐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몇 가지 구속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분석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실 윤석열 기소가 되면서 다시 불붙은 게 내란 특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심우정 검찰총장 윤석열의 사람으로 알려졌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기본적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구속 기소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고검장, 지검장 장시간 회의였고 다수는 윤석열 구속 기소 의견이었다고 하고요. 이 부분을 받아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일단 기소를 한 건데 제가 봤을 때 한 5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 5가지가 아니라 압축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실 좀 갈래를 나눠보면 첫 번째는 이미 검찰이 군 관계자 비롯해서 군경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10명을 이미 구속 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구속 기소했는데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를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면 이거는 아예 그 내란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수괴를 불구속한다. 그래서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된 이 수사 조사를 계속 이어간다. 이랬을 때는 다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나 싶은 게 첫 번째고요. 중요하게는 저는 심우정도 어찌됐건 간에 본인이 검사 아니겠습니까? 범죄자를 많이 다뤘고 특히 내란죄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21세기에 벌어진 일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부분인지 본인도 법조인으로서 이거는 피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검장, 지검장들 봤을 때 윤석열 라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윤석열 변호인 있는 사람들이 검찰 출신들이 많아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범죄의 이 중요성, 중대성, 중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했을 게 아마 두 번째가 아닌가 싶고요. 세 번째, 불구속 기소하자라는 얘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소수이긴 하나. 근데 문제는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부분들이 증거인멸에 시간과 장소와 모든 걸 해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공수처 조사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구속 연장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윤석열 조사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은 법원의 불허로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를 한 상황에서 두 가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동안에 윤석열이 벌여왔던 행태를 봤을 때 검찰이 불구속하고서 조사에 응하라고 했을 때 과연 윤석열이 조사에 응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조사 응하지 않습니다. 뒤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불법적인 공수처에 수사가 있었고 이제는 검찰 내에서 불법적인 기소다. 니네 다 불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속 기소했다 그래서 검찰이 순순히 응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저는 0%에 가깝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검찰도 간파를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불구속하더라도 윤석열 제대로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네 번째는 저는 공수처의 무능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 측면에서 검찰 같은 경우는 공수처는 대단히 무능했고 본인들한테 이첩을 빨리 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열흘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빨리 이첩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수사 기간을 구속 연장해서 좀 더 수사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막혔고 그래 일단은 기소해놓고 우리가 10명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과 관련된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우리가 할 수 있다. 나름의 실력 과시용 부분도 저는 적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생존 본능이 빠릅니다. 특히 썩은 고기 무는 거에 있어서는 가장 재빠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검찰의 돈갑술 같은 경우는 정말 중국의 병검술을 보는 듯한 그 정도로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 윤석열 손절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검찰 조직이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본능적인 생존 전략으로서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1심까지는 최대 6개월이라고 하죠. 최대 6개월. 그러면 거의 지금 거의 7월 이 정도쯤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일단 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기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윤석열 같은 경우 공수처 조사 때 날인을 다 거부했어요. 날인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과 관련돼서는 재판에서 지금 날인 거부였기 때문에 증거를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재판 과정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기소와 관련돼서 정치권 특히 오늘 윤석열 측에서 기자 간담회를 또 했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의 하청기관이냐 이런 식으로 검찰을 폄훼하기 시작했고요. 검찰 비판받아 마땅한 그동안 행태가 있습니다만 또 국민의힘 같은 또 이재선 또 이제 검찰 또 물어뜯기 하는 거죠. 신동훈 수석 대변인 이런 얘기했습니다. 검찰의 기소는 공수처의 불법 체포,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부실 기소다라고 했고요. 윤상현 의원 이런 때 안 빠지죠. 한마디 또 얹었습니다.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한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사퇴하라.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심우정 즉각 사퇴하라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단죄의 시작이다. 이제 단죄의 시작이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윤석열 측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국민의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다라는 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독수독과 그런 얘기 있죠.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불법적인 기소다. 공수처도 불법 수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이다라는 그 논리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국민의힘과 다를 바가 없죠. 뭐 누가 대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변호인단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재판에서 다뤄야 될 게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재판이 좀 지난하고 길게 이뤄질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공수처 조사 날인을 거부해서 증거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이미 구속 기소된 윤석열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와 증언을 가지고 아마 재판에서 다 뭐 대면 공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참으로 이런 측면에서 안타까운 게 이 법꾸라지들의 행태 때문에 이 내란 속의 윤석열과 관련된 이 형사 재판 또한도 장기화될, 지난하게 가게 될 전망으로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지금 윤석열 기소가 되면서 한 가지 부분이 다시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고됐지만 아마 1월 31일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특검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내란 특검 무용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뭐 헌법상에는 동일 범죄에 대해서는 동일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일사부질의 원칙 때문에 일단 윤석열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되더라도 윤석열의 내란과 관련된 부분을 기소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 이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 보면 그게 맞는 얘기다.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지만 지난번에 사실 민주당이 양보의 양보를 거듭해서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거의 그대로 담아서 내란 특검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11개였던 거를 6개로 축소를 했어요. 여기에 뭐 국회 점거, 선관위 점거, 정치인 체포 구금, 무기동원 상해 손괴, 비상계엄 모의, 관련 인지사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선전 선동, 외환 이런 건 뺐는데 사실 지금 윤석열은 공수처에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조사했던 것도 날인을 거부했어요. 그다음에 검찰이 지금 윤석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특검의 핵심적인 거는 윤석열을 조사했을 때 당사자인 윤석열 조사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실, 국정원, 경호처, 그다음에 군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 경이 다 동원됐지 않습니까? 국정원, 홍장원 제1차장은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누구 체포하라고. 그다음에 지금 경호처가 보여진 여러 가지 증거인멸과 그러한 행태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검찰은 윤석열 내란으로만 지금 했기 때문에 이게 관련된 인지수사가 필요합니다. 인지수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지 내란에 관련된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발본색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상 봤을 때 아니 특검이 기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굳이 이거 하나라고 하지만 지금 담겨져 있는 특검 법안을 봤을 때는 인지사건에 대한 관련된 인지사건들을 수사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소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이 지금 내란과 관련된 모든 실체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도 빠짐없이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걱정되는 거는 최상목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높다라는 거. 왜냐하면 기존의 특검에서는 이 소위 말해서 대통령실이나 국정원,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그동안 했던 적은 없는데 이번에는 이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최상목 같은 경우는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쪽지란 표현보다는 A4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엮여 있습니다. 근데 저는 최상목이 분명히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윤석열은 대한민국이 대통령이었고요. 본인이 대통령 취임했을 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정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것을 다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거부하고 있고요. 아니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검찰에 단 한 차례 대면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제대로 된 내란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내란 특검을 또 거부한다? 이것 또한도 제가 보기에는 최상목 너도
찔리는 게 있지, 너도 캥기는 게 있지라는 국민적 의구심을 저는 더 키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란 시체의 발버는 세곤을 위해서도 그리고 인지수사를 포함해서 전방위적인 수사는 여전히 필요하다. 예외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 대한 무용론을 국민의힘이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감추고 싶은 것이 많다라는 또 하나의 반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